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결국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탄소 화합물이 단위체, 어떤 단위체를 가지고 오늘 한 게, 어떤 단위체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단백질하고 핵산이 중요하다 했는데,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틴이라죠, 맞죠? 맞죠? 프로테인.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결국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죠. 맞죠? 단위체가 아미노산으로, 이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됩니다. 사실은 결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입체, 잠시만요. 이게 확대가 잘 안 되네, 이제. 안 먹히네요, 잘. 잠시만요. 깨끗하게 치우고. 잠시만요. 자, 이게 단백질이, 결국에는, 이게 터치가 잘 안 돼요, 지금. 잠시만요. 좀 화면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터치 패드 좀 고친다고. 자, 그래서 단백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입체 구조가 변화해서 이제 단백질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운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미노산. 영어로는 이제 아미노 엑시드라고 해요. 아미노 엑시드라고 하는데, 야의 종류는, 일단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냐고 하냐면, 20종류입니다. 20종류. 그래서 뭐 좀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신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합성 가능한 거 있죠. 우리 몸. 그러니까 인간한테 합성 가능, 신체 내부에서 합성 가능한 게 16개가 있고, 플러스 이제 합성이 안 되는 거. 합성이 불가능한 게 4개 있는데, 그래서 합성 불가능한 4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다 라고 하죠.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먹는 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듯이, 여기에, 이제 구성 원소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CHON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알파로 비금속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부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미노산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그리면, 이제 구조를 좀 잘 살펴보세요. 구조 잘 봐야 됩니다. 구조 좀 중요하거든요. 잘 보면, 중심 원소가 항상 탄소고, 탄소 옆에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 공유결합이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 그룹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일부 R이라고 하는데, R은 이제 이게 특정 원소는 아니고요. 특정 원소는 아니고 그냥 어떠한 이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R의 종류, 이 R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곁사슬이라고 해요. 곁사슬. 또는 아미노산의 작용기다. 아미노산의 작용기. 그래서 얘가 몇 종류냐라고 보니까 얘가 20종류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이 지금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R만 달라집니다. R만. 그러니까 20종류에. 그래서 이 20종류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 종류를 결정해 주죠. 결정해 준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요쪽에 요쪽. 그러니까 NH2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거죠. COOH 구조인데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카복실산기인데 카복실기라 하면 됩니다. 카복실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요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미노산이 이제 특정한 결합을 한다 했잖아요. 이제 결합을 보게 되면, 결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는 보겠습니다. 이 결합의 일단 이름은, 아미노산들이 하는 아미노산의 결합의 이름을 우리가, 일단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인데, 어떤 게 펩타이드 결합인지 잘 보면, 자, 쌤이 요 구조를 갖고 올게요. R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는데, 요 구조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아이씨. 일로. 여기 이제 두 개 결합을 할 거예요. 여기 R2라고 할게요. 이게 이 R1과 R2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결합을 할 건데, 자, 쌤이 아까 요거를 아미노기라고 했죠. 아미노기. 그리고 요거를 카복실기라 했어요. 카복실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결합할 때, 결합 시 H2O를 형성하면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니까 무슨 반응이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에요. 물이 빠져나가서 합쳐지는 반응을 다 탈수 축합이라거든요. 탈수 축합 반응의 일종인데, 여기에서 아미노기의 요 OH 부분, 요거랑 아미노기의 수소죠. 아미노기의 탈수, 요거 수소,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카복실기의 OH 부분, 맞죠? 얘가 이제 결합이 돼서 물이 형성되면서 이게 빠져나가면서 합쳐지는 반응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탈수 축합 반응이,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탈수 축합 반응이 큰 범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 여기 안에 속하는 결합 중의 일부예요.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탈수 축합. 됐죠? 요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결합이 되면 결국 뭐가 나간다 했어요? 요렇게 물이 빠져나간다 돼 있죠. 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아까 어디 있죠? 그리기 귀찮으니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결합선이 생겨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검은색으로 표현할게요. 검은색.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결합이 돼요. 요렇게 요 결합기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2개 있으면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된 거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 개를 합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면 여러 개가 모이겠죠?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겠죠. 결합할 때 이 여러 개를 의미하는 게 그리스 접두어로 폴리라는 말을 쓴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때 요게 되는 게 우리가 결국 폴리 펩타이드가 돼요. 펩타이드가 여러 개 돼 있다라고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펩타이드. 맞죠? 펩타이드. 그래서 요거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아미노산들이 요렇게 이렇게 긴 사슬 모양이에요. 사슬.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는 뭐를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제 그냥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이에요. 그렇죠? 이 실을 가지고 옆으로 적을게요. 실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생각은 이거예요. 요 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양. 됐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되고 얘가 돼서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단백질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랑 단백질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체 약간 구조 이성체 배웠잖아요. 탄수화물에서.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지면 다른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체 구조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피부가 열에 약하잖아요. 맞죠? 단백질이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열을 가하게 되면 단백질에 뭐가 바뀌냐면 폴리펩타이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타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강한 열 말고 이랬을 때 입체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입체 구조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 입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가 화상 입으면 좀 모양이 울긋불긋해서 다르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폴리펩타이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폴리펩타이드가 변화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입체 구조가 바뀌는 거다. 입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이 된 거지 폴리펩타이드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열을 가한 거고 이 열은 이제 적당한 거겠죠. 적당. 그러니까 완전 타는 거 말고 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타는 거는 그냥 완전 다 없어버리는 거고 그런 거. 그래서 단백질이 바뀐다, 요거를 이제 변화된다.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성되었다,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변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백질은 요런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됐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핵산이죠. 네 번째 이제 핵산에 대해서 배우면 핵산. 자, 핵산의 이제 단위체는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핵산도 중요한 거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신체를 구성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돼서 요게 핵산이 되는데 핵산은 뭐가 된다죠? DNA 또는 RNA예요. 그랬을 때 요 핵산이 요게 핵산이다, 핵산. 요게 핵산입니다. 그러니까 핵산은 뉴클레오 엑시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거기 알아두면 되고 이 핵산은 관계된 게 핵산이 나오면 이제 관계된 게 뭐냐면 핵산 자체는 유전 물질이에요. 유전 물질이다. 그럼 유전 물질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유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단백질의 합성을 어떻게 할지 합성 정보가 유전 물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단백질 합성 정보가 어떤 거냐? 단백질의 입체 구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앞에 걸 살펴보면 단백질이 결국 이제 구조 변화가 생기기 전에 폴리펩타이드가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폴리펩타이드가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연결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연결 체인 요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의 이 연결하는 게 배열이 달라지니까 다른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그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 20종류가 배열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맞죠? 이 배열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폴리펩타이드는 20종류가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그 아미노산이 연결돼요. 수많은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미노산 1번이 있었어요. 1번, 1번이랑 1번, 2번, 1번은 다른 거고 1번, 2번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배열 순서를 결정해주게 하는 게 이 헥산이라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 헥산이라는 게 어떻게 이거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혈성 정보가 이거를 결정해 줍니다. 결정.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찾아갈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그 밑에 깔기 전에 일단 헥산은 구성 원소가 요걸 찾아갈 건데, 일단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일반적으로 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분 알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의 단위체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뭐였습니까? 인산기, 당, 염기가 1대 1대 1을 가지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요 말을 잘 나오는데, 이 당이라는 게 탄소가 5개예요. 탄소가 5개. 그래서 C5 이렇게 작게 적고 5탄당이랍니다. 5탄당. 5탄당이니까 오각형이에요. 육각형이 나오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래서 요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인산기가 붙어 있어요. 인산. 그 다음에 오각형인데 이 탄소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꼭지점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요렇게 염기가 있는 구조예요. 됐죠? 이게 5탄당인데 이 당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냐면 DNA, 그러니까 당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옥시, 리보스 요게 있고,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리보스. 그래서 리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루면 얘는 뭐가 되냐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그리고 얘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D. 쌤, 이거 디옥시 그러니까 D라는 말이 빠져나가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자의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디옥시가 옥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한 개가 이 탄소 숫자가 그냥 얘기해주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데 이 5번짜리에 산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데 그 산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당이 디옥시리보스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염기는 DNA냐 RNA냐에 따라서 염기가 가지는 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염기가 DNA다. DNA의 어떤 뉴클레오타이드다.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하면 DNA는 요게 A라 쓰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아데닌이라 읽을 거예요. 아데닌. 그리고 T를 쓰면 타이민. 요게 이렇게 해서 유라실. 그 다음에 G를 쓰고 구아닌. 그리고 C를 쓰고 사이토신. 여기 C를 쓰고 사이토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다르죠. 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될 게 우리가 염기는 이 염기들이 있잖아요. 염기도도 중요한데 결국 요 과정까지 봤을 때 결론은 그러니까 검은색 쓸게요. 결론은 이까지 봤을 때 결국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네, 8개를 하신 분은 잘한 거예요. 8개입니다. 왜냐하면 요 8개가 왜 8개냐면 디옥시리보스를 가지면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을 가질 수 있고 리보스를 가지면서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개. 그러니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요 8개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4개. 맞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4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8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 보고. 그래서 이거 그림을 잘 봐야 된다. 이 당이 뭔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얘가 이제 단위체들이 이제 결합을 통해서 이제 폴리머라는 걸 고분자를 만든다잖아요. 폴리머 만들 건데 이때 DNA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국에는 결합을 하면 DNA를 만드는 거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면 RNA를 만드는데 DNA란 이 핵산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RNA란 얘는 단일 가닥을 가지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그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DNA하고 RNA 핵산을 비교를 해야 돼요. RNA. 그랬을 때 이 DNA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고 하면 세포 해간에 존재하고요. RNA는 해간에도 있고 세포 핵 밖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질은 세포의 핵 밖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해간에 존재하는데 DNA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SSD를 해요.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SSD야. 이거는 SSD의 뭐의 약자냐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플래시 메모리 같은 USB 그거를 여러 개 연결하는 게 SSD입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잠시만요. 쌤이 이거 그 파워를 좀 꼽을게요. 자, SSD고 그 다음에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줘요. 전달. 그러니까 야는 어떤 역할이냐면 램이에요. 램. 컴퓨터 따지면 램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결국 이제 실행. 결국 단백질 합성을 하는 애 있죠. 이거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냐? 누가 합성을 하냐라고 하면 세포 구조 중에 세포 소기관 중에 리보솜이라는 데가 있어요. 리보솜.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응용 프로그램이죠. 소프트 프로그램 맞죠? 그런 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결국 우리가 컴퓨터랑 하는 거 똑같듯이 SSD에 저장된 걸 램으로 불러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SSD에 있는 정보를 얘가 요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정보. 알겠죠? 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 요것도 재밌는 말이죠. 알겠죠? 자, 일단은 요것도 다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이 정보 제공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그러니까 2-1단원에서 배울 건데 뭐라고 할 거냐면 왜 이래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전사한다고 해요.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전사가 영어로 뭐냐면 한국어로 뭐냐면 영어로 트랜스퍼입니다. 트랜스퍼. 전달하다 배웠죠 우리. 트랜스퍼를 우리가 전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DNA는 저장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램은 컴퓨터 열어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램은 되게 한하고 SSD는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야는 약간 좀 튼튼해요. 그럼 튼튼하려면 어떤 구조? 이중 나선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RNA는 빨라야 돼요. 램은 빨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벼워야 돼요. 가벼움. 빠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을 하는 애니까. 그래서 야는 단일 가닥인 거예요. 이해됐죠? 쉽게 이해됐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지어냈습니다. 생명체가. 그렇게 되고 이중 나선 구조를 그럼 이 이중 나선 구조를 어떻게 형성되냐 이거 어떻게 요거 그러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하냐 요거 같은 말인데 요거를 같이 봐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염기들이 수소결합이라는 걸 있어요. 수소결합. 그러니까 요 수소결합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화학적인. 이거는 여러분들 화학 2에 배웁니다. 그래서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화학 결합인데 뭐냐면 극성에 따른 결합이에요. 하여튼 극성에 따른 결합인데 이거는 물들이 하고 있는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수소 결합을 하고 그냥 그거만 알아두세요. 이 수소 결합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에서 공유 결합이 아닙니다. 염기들이 공유 결합을 안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염기들이 수소 결합을 하는데 얘가 짝을 지어서예요. 짝을 지어서 이 염기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의 서로 상자에 보충해준다. 짝을 지어서 보충해준다해서 상보적 메커니즘이다라고 합니다. 상보적 결합 또는 쌤은 요거를 상보적 메커니즘이다라고 합니다. 상보적 메커니즘. 한국어로 쓸까요? 메커니즘.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염기는 우리가 DNA에서 볼게요. DNA 입장에서 아데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아데닌하고 짝지어지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타이민이에요. DNA 입장에서.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짝지어지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사이토신입니다. 여기에 쌤이 요렇게 표시한 거는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공유가 아니고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요게 여기는 그러니까 좀 딥하게 갈게요. 이중 수소결합이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중 수소결합이고 얘는 삼중 수소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아닙니다. 수소결합.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수준에서 너무 벗어난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DNA에서 RNA를 전부 전달된다 했죠. 그러니까 RNA는 이제 전달하는 애니까 결국 DNA에서 RNA로 갈 때 야는 어떻게 서로 짝을 짓냐라고 하면 DNA에서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을 건데 눈치챈 사람은 챘을 거예요. 아데닌하고 짝지어지는 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유라실하고 짝지어집니다. 유라실. 그 다음에 DNA 타이민하고 짝지어지는 게 뭐냐면 아데닌이고요. 구아닌하고 짝지어지는 게 뭐냐면 사이토신. 사이토신하고 짝지어지는 게 구아닌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할 건데 뒤에도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유전 정보 이제 할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구조를 그리면 좀 빡센데, 자, DNA예요. 디옥시리보스겠죠, 맞죠? 수소 결합은 쌤이 파란색 선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인산기가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4개만 긋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제가 그리기가 빡세요. 많이 그려야 돼서 훨씬 더 길지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염기. 연기 되죠? 이거를 복사해서 돌릴 수 있나? 일단 해볼게요. 돌려지면 대박인데. 돌려지나요? 네, 회전은 안 되네요. 그냥 그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빡셉니다. 그림 그리는 게 제일 빡세요. 미대가 아닌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크기는 상관없어요. 제가 대충 그리는 거라서 여러분 이쁘게 그려주세요. 검사할 겁니다. 어디야? 여기. 됐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DNA. 그래서 여기에 이 점선,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은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그리고 요 사이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공유가 아닙니다. 공유가 아닌 것만 알려주세요. 공유가 아니에요. 무슨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그러니까 상보적 결합이라 하시세요, 여러분들. 상보적 결합. 공유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가닥을 만들 때는 가닥은 인산기와 당기의 인산기와 당의 공유 결합으로 공유 결합. 이 가닥 자체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면 가운데에만 상보적 결합되어 있습니다. DNA 이게 DNA.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아데닌이 오면 여기에 이렇게 이중수소 결합으로 이렇게 누가 와야 돼요? 타이민이 와야 되고 여기 이렇게 구아닌이 오면 여기에 삼중수소 결합으로 누가 와야 돼요? 사이토신이 와야 되고 여기에 사이토신이 있으면 삼중수소 결합으로 누가 돼야 돼요? 구아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민이 있으면 이중수소 결합으로 누가 와야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게 사이토신이 아데닌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눈치챈 사람은 있을 건데 DNA에서 이중 가닥 둘 다 볼 때 이중 가닥 전체를 보면 눈치 빠른 사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죠. 머리가 똑똑한 애들. 뭐냐면 아데닌의 개수 우리가 약속을 안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개수예요, 개수. 요거 개수 의미예요, 개수. 그래서 요거랑 타이민의 개수는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아닌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에서 봤을 때. 됐죠? 이런 힌트가 있어요. 왜 무조건 있어야 되는가, 짝을. 그 다음에 RNA는 한 줄이죠, 한 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얘가 DNA는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 맞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RNA의 한 가닥으로 가는데 둘 중 한 개입니다.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개에서 받아요. 한 개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내가 여기가 1번 가닥 여기 2번이라 할게요. 그러면 쌤은 2번에서 전사 받았다. 2번에서 전사. 요거는 뒤에 내용이에요. 근데 하는 거 2번에 전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여기는 여기에 당은 DNA니까 여기에 당이 뭐예요? 당이 디옥시리보스죠. 맞죠? 리보스. 그 다음에 RNA는 똑같이 빡세네. 이거 아까 복사해놨잖아. 맞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개꿀.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여기에 RNA거든. RNA. 여기에 당은 뭡니까? 리보스 당이죠. 그랬을 때 여기 2번에서 전사 받으면 2번에서 상보적으로 가는 거예요. 상보적. 복제가 아니에요. 상보적이에요. 상보적. 맞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있으니까 여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와야 돼? 아데닌이 와야겠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있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상보적으로 구아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아닌이 있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사이토신이 와야 되고 여기에 아데닌이 있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눈치 빠른 사람 찾았겠죠? 누구죠? 유라실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요게 쌤이 이제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 요렇게인데 결국에는 요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총 정리를 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거든요. 생명 중심 원리.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DNA 복제기 하는 S기 배웠잖아요. 맞죠? DNA 복제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복제. 요거를 정확하게 생명과학 2에서 배워요. 근데 요거 되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상보적, 전사. 요 복제도 마찬가지로 상보적으로 해요. 상보적으로. 얘도 상보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얘가 돼서 RNA에게 가고 RNA가 요거를 리보솜에 가서 이제 단백질이 될 건데 결국에 단백질이 될 건데 어디에서? where? 하면 어디? 리보솜에서. 어떻게 되냐면 how가 중요한데 염기 3개의 조합이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해석을 하거든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냐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 이거를 영문판으로 원래는 배워야 되니까 이걸 해석을 할 건데 번역은 영어로 translation이죠. 맞죠? translation.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다. 얘를 해석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단백질을 만들어지겠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는 좀 내가 좀 많이 뛰어넘었는데 이게 2-3단원의 세 번째 내용이 생명 중심 원리예요. 요때 배웁니다. 요때까지. 우리 통합과학 요때 한번 배우고 이제 플러스로 자세한 건 언제 배우냐면 생명과학 2에서 배웁니다. 쌤이 생투를 어떻게 하냐면 쌤은 생명과학은 고등학교 때 올림피아드 출신이고 물리화학은 쌤이 대학 때 전공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흐름대로 배워가는 요 흐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 됐나요? 다들 이해되죠? 요렇게 됐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있나요? 뭐 이제 다 이해되죠? 최대한 전에 필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맞죠? 공유결합이고 뭐 나머지는 보일 거고 추가로 단백질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4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풀어두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해 오시고 숙제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